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3인조 래퍼 가수인 호미들이 중국에서 8년 만에 공연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호미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일쌀쌀하게 얼어붙었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문화 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호미들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으로 이뤄진 2000년생의 3인조 그룹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있는 이 그룹인데요. 지난 12일 중국 후이난성 우한시에서 중국 첫 투어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가들의 중국 공연은 간간히 있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이러한 그룹의 공연은 한한령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국적 가수의 중국 투어 공연이 지난 2015년 빅뱅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호미들의 소속사인 빅바이브스에 따르면요. 중국 에이전시 측에서 먼저 초청이 왔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한령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이 확인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5년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올해 10월 말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방한할 예정인데 이렇게 한국에 찾아오기 전에 문화 교류가 더 확대되면서 분위기가 더 온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엔터사 안에서는 어떤 종목 바라보는 게 좋을지 의견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최근에 내놓은 리포트를 통해 2025년 상반기 SM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장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디어유는 차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실적 상방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SM에 대해서는 이 디어유의 연결 편입 효과 그리고 드림메이커에 대한 협업, MD 활성화가 최근에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면서 주가 부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봤고요. 국내 신인과 아시아권 현지 아이돌 데뷔도 올해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나 에스파의 북미 투어 규모 상향 소식 그리고 하츠하츠의 앨범 판매 증가가 실적을 견인할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대 제시했습니다. 디어유의 경우에는 팬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인데요. 피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MD 사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SM과 JYP뿐만 아니라 신규로 메가 아이파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 계약 체결 확대 기대감이 분명한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중국의 가장 큰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 뮤직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텐센트 뮤직의 앱 트래픽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5만 2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실적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전략은 뚜렷하다라고 봤습니다. 서양권의 현지 아이돌 데뷔 이슈와 위버스 수익화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까지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장기 모멘텀으로 짚어냈고요. 5월 하순경에는 이에 따라서 하이브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31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면서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영향 속에서 잘 피해가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K-팝 시장 중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 공연 재개로 인한 희소성을 톡톡히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비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오늘 보니까는 4% 넘게 상승세 7,940원대, 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어제 가지고 오셨던 덴티움이 보니까 한 6% 오르더라고요. 비슷하다면 비슷한 계열이고 다르다면 다른 계열인데 오늘 보니까는 에스테틱 쪽으로 다 잘 가던데 비율 어떻게 보십니까? 비율 일단 고주파 니들 레이저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제 클래시스나 이런 미용 이제 레이저 관련된 피부과 관련된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지금 저평가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퍼라고 얘기를 할 때 클래시스는 40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비올 같은 경우는 10이 조금 더 한 13, 14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적이 정말 무섭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을 시장에서 그 평가를 할 때 정말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건 보니까는 제약 에스테틱 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근데 이 기기 쪽은 한 30% 정도를 평균으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비율이 이제 영업이익이 60%가 넘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특허 때문인데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특허 이제 그 레이저를 만드는 기업들, 마이크로 니들과 그 레이저를 같이 쓰는 부분과 관련해서 특허를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해서 다 이겨서 이제 한 회사 빼고는 다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특허권과 관련돼서 작년에만 한 100억 정도를 좀 영업이익이 좀 영업이익이 아니겠죠. 외적으로 보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가 전 세계 1위가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인모드라는 회사가 이제 그 1위거든요. 근데 그 비올이 이제 그 인모드한테도 소송을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비올이 인모드에 소송을 걸어서 특허 소송을 걸어서 이긴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고주파 레이저 관련돼서 이제 판도 자체가 일단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이제 북미 쪽이 가장 좀 높은 매출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북미 쪽이 매출이 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는 아직은 좀 매출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작년에 거의 4배 성장을 했고 이 아시아 시장 쪽으로 일단은 좀 그 매출 어떤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차트 잠깐 보면서 특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월 24일 날 일단 급락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끝내준 날이 있는데 이 날이 이제 어떤 날이냐면 비올 대주주가 이제 DMS인데 DMS가 상폐 사유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감사 의견 관련돼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는데 DMS도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재무제표를 보면 멀쩡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감사 의견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좀 나왔다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율은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DMS 어떤 거래도 없고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DMS의 상장 폐지가 되든 안 되든 우리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일단은 밝혔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하락분 이제 DMS 상장 폐지 사유와 함께 어떤 4월 초까지 하락분이 좀 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비율 자체의 어떤 시장의 평가가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상장 폐지 관련돼서 좀 해프닝이 있었던 가격이라고 한다면 한 8,500원 정도까지 일단 좀 윗단으로 단기적으로 열어두시고 이 8,5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떤 비중을 싣는 전략이 가장 좀 좋아 보이고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근데 이게 감사 의견 거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올에서는 DMS는 우리의 단순히 대주주일 뿐이지 사업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다 독립법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뭐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어떤 그 팔로우업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잘 가고 있어요. 실적은 좋은데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 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TC입니다. 오늘 보니까 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로나 때 이 기업, 네. 없어질 뻔한 기업이었죠. 실질적으로 JTC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본에서 사후 면세점을 하는 기업인데. 면세점 이제 두 가지죠. 우리가 보통 듀티프리라고 얘기하는 면세점이 있고, 근데 텍스프리라고 불리우는 면세점이 있는데, 듀티프리는 이제 모든 세금이 면제죠. 소비세, 그다음에 만약 술을 산다라고 하면 주세 이런 것들 다 면제해 주는 게 이제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 이제 듀티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 해외 여행 다니시다가 일단 뭐 어떤 로드에 있는
면세점을 들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뭐 했을 때 이제 텍스 리펀드를 해주잖아요. 이제 소비세만 리펀드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사후 면세점이죠. JTC가 일본에만 한 6개 이상 정도 이제 사후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선 비올도 실적을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JTC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실적이 일단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실적이 좋아졌냐? 지금은 좀 약간 뭐 시절이 그 시절이 아니긴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엔화가 너무 이제 싸졌기 때문에 전세 우리나라 분들이 제주도보다 일본을 더 많이 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당연히 이제 면세점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벤트가 이제 올해 큰 거 하나 이제 내년에 큰 거 하나가 있죠. 올해는 이제 엑스포 이제 얼마 전에 열렸던 그 다음에 26년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보다 이제 지금 이 JTC의 실적을 견인하는 것은 중국 관광객이라고 이제 JTC는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관광객이 400%가 이상 늘었대요. 뭐 어떤 단체 관광객 그다음에 크루즈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이제 배 타고 여행을 하는 크루즈선이 그렇게 많이 운항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성장을 많이 해서 JTC의 실적이 좋아지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잘 버티는 이유도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 그럼 여행객들이 얼마나 가는지 이제 지금까지는 엔저 그다음에 여행객들이 많아졌는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일본의 그 제일 큰 여행사가 이제 JBC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뭐 예측치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4,200만 명 정도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치를 내는 부분도 JTC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하면은 좀 하나 좀 리스크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키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그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제 여행객이 많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시장에서 항상 리스크로 좀 남겨두시고 차트 잠깐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의 기관은 작년 11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일단은 뭐 양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차분하게 좀 약간 차근차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좀 약간 최근에 매도세긴 합니다만 주가 흐름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이제 2월 달서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주가 흐름인데요. 시장이랑 이 JTC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면 사실 굉장히 견조한 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호재는 없긴 합니다만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하고 일본 관광객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성장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좀 좋은 뷰로 봐도 될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JTC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